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 중으로 되어 있나요? 구독 중이라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26화 하나원 시인의 85번째 시 쉬문둥이입니다. 먼저 쉬문둥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쉬문둥이 하나원 쉬밭에 쉬깐부기 쉬밭에 쉬깐부기 따먹고 쉬병이 든 쉬문둥이 쉬문둥이. 여러분, 쉬문둥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쉬문둥이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유호루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72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정형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쓴 시, 그러니까 시조가 대표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다.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에 쉬라는 시어가 있는데요. 이 시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라는 것은 어떤 일이 하는데 그다지 많은 수고나 노력이 필요치 않게 쉽다는 뜻이며 축약어 또는 준말이며 예를 들어 보자면 아마도 너에게는 다음 기회가 쉬 올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는 문둥이의 팔자를 한탄하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세한 화자의 속마음을 연과 행간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쉬밭에 쉬깐부기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일행에서의 쉬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쉬는 많고 많은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깐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깐북이라는 것은 깐부기병에 걸려 까만 가루덩이가 된 곡식의 이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련을 해석해보자면 많고 많은 밭에 하찮은 깐부기 하나의 신세처럼 된 문둥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깐부기는 보리, 밀, 옥수수 같은 작물에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일찌감치 뽑아내지 않으면 인근 곡식으로의 전염으로 인하여 보리 이삭이 피는 5, 6월이 되면 농군들이 자녀들과 함께 밭고랑을 따라 작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깐부기병에 걸린 이삭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깐부기병에 걸린 이삭은
검게 변해 있으며 수분이 증발하면 검은 먼지처럼 날아다니며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짓궂은 사람은 깐부기를 손바닥에 부벼서 미운 놈의 얼굴에 묻히기도 하였지요.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에는 밀이나 보릿대공을 꺾어 불을 지펴 구워 먹기도 했던 어릴 적 시절이 새록새록 추억을 소환합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쉬이 밭에 쉬이 깐부기 따먹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연은 이련을 다시 끌어내 다음 행태를 이어가는 기법입니다. 이행에서 깐부기를 따먹는다고 했는데 직역을 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병든 곡식은 천치도 먹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화자는 실현 불가능한 시어를 택했을까요? 여기서 깐부기라는 상관물을 통하여 문둥이 자신을 이르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리밭에 깐부기가 된 자신이 깐부기처럼 잘려나가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돼 사람일 수 없는 시대 상황을 이렇게까지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 시인의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쉬 병이 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문둥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1년에 고기 한 근만 먹어도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동아 전쟁의 수탈과 8.15 해방에 이어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초근목피와 보릿고개를 통하여 피폐화된 살림살이가 빚어낸 천형의 문둥병이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없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화자는 조상을 잘 만나 함경도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지주의 자식으로 태어나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리면서 일찍이 세계 문물을 접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사도 문둥이라는 현실 앞에 물거품이 된 자신을 얼마나 원망스러워 했겠습니까? 마지막 사연을 보겠습니다. 쉬 문둥이 이렇게 짧은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사연은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한다고 그의 삶이 반전될 여지는 없지만 조기에 적절한 대처를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과의 지리한 싸움도 되뇌이면서 자신에게 해초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호전되면 술을 가까이 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와병 중에도 술을 찾는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두주불사형 애주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의 마지막 말씀은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금주령이 끝맺음하듯이 특히 술은 문둥병에게는 극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자처한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가 혹 하나훈 시인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이 그렇게도 좋았느냐고, 사랑하는 알보다도 더 좋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흔히들 문학인이나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목적으로 술도 못 먹으면서 무슨 예술을 한다고 글을 쓴다고 하던 모습이 점점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7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지에 수록된 솜다리꽃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